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양자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고위의원과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회담 날짜가 현지 시간으로 2월 18일로 곧 열리게 됩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과 푸틴의 수석 외교정책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주로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듣고 지난 3년간 얼어붙었던 양자 대화를 재개합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회의가 러시아, 미국 관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합의에 대한 가능한 협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러미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고위 대표단은 제3국의 참여 없이 리야드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석 외교정책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2014년 서방이 지원한 쿠데타로 처음 발발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우크라이나 갈등의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중립, 비무장화, 비나치화, 그리고 영토적 현실의 인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참석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회동의 목적이 러시아와의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갈등과 관련된 어떤 특정 주제를 양측이 논의할지,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푸틴 통화만으로는 이처럼 복잡한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가 끝났고 결국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젤렌스키를 리야드 회담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젤렌스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기는 갔습니다. 사우디 관리들과 만나 분위기를 살피려 하겠지만 가서 할 것은 없습니다. 뭔가 자기를 배제했다고 땡깡을 부리러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러미 양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는 패전국이고 유럽연합은 패전국 언저리에서 발음을 잡았으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쪽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한편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금속 5천억 달러 상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2022년 로우전 이후 키예프에 제공한 3천억 달러 이상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것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량의 50%에 대한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라고 요구했지만 젤렌스키는 그 거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히토류 매장지는 현재 러시아 점령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패전국이니 어떻게든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히토류 확보가 절실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쟁을 일단 종식시킨 뒤 트럼프가 러시아 점령 영토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 개발에 참여시켜달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대러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트럼프로서는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제재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미국도 바이든이 로우전에서 상실한 것들을 만회할 수 있고 국내의 다양한 이익 집단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로우전 종식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와 같은 편이 돼 중국과 본격적인 경제, 기술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우전 종전 목표 시점은 일단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또 미국, 러시아의 다양한 정보에 따르면 4월 20일 부활절과 함께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도 종전 목표 날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